2024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1번부터 같이 가봅니다. 자, 전기 공사업령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상 이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 기술자, 자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길이가 50km인 송전선 한 줄마다 애자련의 수는 30년이다. 애자 1년의 누설 저항이 10의 세제곱메가오음이라면 이 선로의 누설 컨덕턴스 다른 조건은 구하지 않고 일단 컨덕턴스는 우리가 G로 표현하죠. G는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저항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 누설 컨덕턴스 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애자 하나의 1년 하나의 이런 쭉 긴 애자가 여러 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이 하나의 줄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한 줄의 누설 저항이 10의 세제곱 메가오음일 때 300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 10의 세제곱이 되는 이것을 송전선 한 줄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거는 뭐 직렬로 300개가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한 줄이 있고 이쪽에도 또 한 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총 300개의 줄로 돼 있다. 300년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애자련 자체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한 줄의 저항이 10의 세제곱이라면 300개를 병렬로 달면 저항값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의 세제곱을 그 300개 병렬이면 30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자, 요 하나 있을 때보다 얘는 두 개 달면 2분의 1로, 세 개 달면 3분의 1로 이렇게 총 n개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n개를 이렇게 단 전체 병렬 저항 값은 n개라면 n으로 나눠주듯이 여기에서도 이 10의 세제곱을 300개 병렬이니까 300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항 값은 이 한 줄에 한 년의 저항이 10의 세제곱이라면 병렬이니까 300으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R분의 1이죠. 저항이 역수니까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될 테니까 얘는 이제 메가 단위를 이제 ohm으로 바꾸면 메가는 얼마입니까? 10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적용을 해주면 10의 9제곱이 분자에 있는 꼴이었죠. 그러니까 분모에 10의 9제곱 오게 되고 300, 즉 역수로 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마이크로모죠, 모. 이건 오음의 역수. 컨덕턴스 단위인 얘를 모라고 있죠, 모. 얘를 오음이라고 읽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역시 자, 마이크로는 얼마입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마이크로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얘는 0.3이 되나요? 그거에 요게 마이크로로 바뀌니까 마이크로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0.3 마이크로모가 되겠네요.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3번 부등률의 정의를 쓰시오. 부등률.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수용가가 동시에 사용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거에 대한이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분모에 오게 됩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또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의 비.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 표현해 줘도 되고요. 뭐 여기서까지 말로 표현해 줘도 되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줘도 됩니다. 자, 부등률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하루에서의 A 수용가의 전력 사용량을 한번 봤더니 뭐 얘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수용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 새벽에는 얘는 이만큼 쓰고 또 얘는 이만큼 썼다가 낮에는 거의 안 쓰다가 다시 저녁에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B라고 가정한다면, 즉 어떤 한 빌딩에서 A 수용가와 이 B 수용가가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부등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B 수용가하고 A 수용가는 좀 업종이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A 수용가는 낮에 많이 쓰고 B 수용가는 밤에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업종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이 두 업종에 대한 이 부등률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적용하게 되면, 업종이 만약에 이렇게 좀 다르다면 변압기를 조금 더 작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수용가에서 보면 여기로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B는 여기에 많이 쓰고 얘가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산한 값,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10kW라고 해볼까요? 10kW를 많이 쓰고, 요 합산한 값은 예를 들어서 얘가 9고, 요 합산한 값은 요 둘을 합산한 거죠. 얘를 뭐 7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둘을 합성해서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을 분모에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의 전력, 그러니까 A 수용가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죠. 9를 가장 많이 쓰고, B는 여기서 가장 많이 쓰겠죠. 여기를 8이라고 할까요? 8. 이것이 각각 A 수용가가 가장 많이 쓰는 최대 전력, 얘는 B가 가장 많이 쓰는 최대 전력, 이렇게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러니까 요 예를 든다면 분모에는 요 둘을 합산한, 이건 뭐 10보다는 많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 둘을 합한 것이 뭐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15분의 A가 가장 많이 쓸 때, B가 가장 많이 쓸 때의 합,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15분의 17, 이렇게 부등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등률은 1보다 이렇게 보통은 큰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등률이 크다면 업종이 다르다라는 걸 좀 뜻합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좀 절약해서 작은 걸, 왜냐하면 나눠 쓰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등률의 정의 말로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식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수용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4번 주변압기 3상 결선일 때 비접지 방식에서 영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기기를 쓰시오. 3상 결선의 비접지 방식의 영상 전압. 자, 이거는 요겁니다. 우리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GPT죠.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써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동작시키는 기기. 그러니까 답은 일단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1차 측을 Y 결선하고요, 2차 측을 델타 결선인데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개방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1차 측은 Y 결선을 하고 접지를 하고요, 2차 측은 여기 개방 델타 결선을 합니다. 정상 상태일 때, 이때는 여기 2차 측에 여기 A, B, C에 걸리는 전압이 다 얘는 루트 3분의 100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A상,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했다,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얘가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측에 지락이 발생한 상은 얘가 0V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건전상, 즉 고장나지 않은 상은 원래 전압인 루트 3분의 100이 루트 3배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3분의 100이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경상시에는 이 전압의 합이 벡터적으로 합하면 0V인데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지락상의 전압은 0이 되고요.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압은 루트 3배의 전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3배가 되니까 이건 110V가 되고요. 여기 C도 얘도 루트 3배가 되니까 110V이고 원래 여기 개방되어 있던 이 부분의 전압 0V 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전압이 얘도 110V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등이 밝아지고 여기 등 당연히 밝아지겠죠. 여기 등을 만약에 달았다고 하면 전압이 높아지니까 얘는 등이 소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 기억을 해 두십시오. 5번 바닥 면적이 1200제곱미터인 사무실에 평균 조도 300을 얻고자 한다. 40W짜리 형광등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형광등의 개수, 단위는 개를 쓰라는 얘기죠. 자, 40W짜리 형광등의 전광속, 광속은 F라고 하죠. 2500루멘, 조명률 우리가 U로 표현하죠. 0.7, 감광 보상률 D로 표현하죠. 자, 이런 값들이 주어질 때 당연히 F는 ESD죠. F는 ESD, 광속, 조명률, 등의 개수죠. 등수, 조도, S는 면적입니다.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그래서 보수율이 주어지면 그 보수율분의 1로 이 감광 보상률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N을 주인공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N은 F분의 ESD가 되니까 자, 이 그대로 대입하면 300 그리고 S 면적은 여기 1200이죠. 1200 그리고 D는 1.5 그 다음 F 광속이죠. 2500 U 조명률 0.7 뭐 이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08.57이 나오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조건 등수는 이 값을 절상 또는 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여기 소수점에서 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9등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6번 다음은 어느 단위구역에서 측정한 조도 E1, E2, E3, E4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측정된 조도를 사용해서 사전법에 따른 평균 조도를 구하라. 꼭지점 사이 거리는 동일하다. 지금 정사각형 꼴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평균 조도는 말 그대로 이 4개를 우리가 평균 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평균을 낸다. 이 4개의 값을 더해서 4개니까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체의 조도를 이 개수만큼 합한 값을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0, 15, 20, 15를 더한 뒤에 4로 나눠주면 됩니다. 답은 17.5룩스가 나오네요. 7번 그림과 같은 계통의 기기에 A점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했다. 지금 보시면 변압기가 있고요. 220V를 지금 보내고 있네요. 기기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기의 외함도 지금 접지를 100오hm 정도의 저항을 값이 유지되면서 접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한 선이 지금 역시 접지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인체의 외함에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외함의 대지전압, 요거의 지금 대지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지락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요것이 A점에서 지금 여기 기기, 여기를 통해서 지금 기기 외함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기 외함에 의해서 이쪽 땅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외함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을 때 그때 여기에서의 대지전압, 즉 땅과 이루는 전압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 회로에서의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외함에 이렇게 누전 사고가 발생해서 닿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쪽 접지극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체가 닿기 전에는 여기
지금 110V에 지금 전압이 가해졌고요. 지금 이 상황에선 여기가 일종의 단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가 누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단락으로 보고 여기에서의 저항과 여기에서의 저항이 그러면 직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 전원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동일하죠. 이쪽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 닿기 전에는 여기 전원과 함께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이 접지극의 저항, 그 다음에 이 접지 저항이 RA라고 하면 RA가 지금 땅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 지금 가해진 전압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RA와 R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110V를 우리가 비례 배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죠. 여기 땅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걸 R2라고 하고 여기를 R1이라고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이 닿지 않았을 때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봐라 그러면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에서 즉 R2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R1, R2의 비례해서 전압이 걸리니까 비례 배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한 것분에 내거 R2가 분자에 오게 되고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V가 바로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체가 만약에 접촉을 했다. 그럼 사람이 여기에 지금 닿은 거죠. 그럼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흐르는데 사람도 일종의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저항과 이렇게 병렬로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꼴로 볼 수 있겠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접촉했을 때는 아까 그 상황에서 여기에 사람의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꾸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류를 일단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전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합성 저항을 구해야죠. 그래서 얘하고는 직렬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표현되어 있고 이 속에서의 얘 둘은 병렬이니까, 자, 병렬 어떻게 구합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둘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리고 R1이 직렬로 돼 있으니까 R1과 이때 병렬 합성 저항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전체 저항이 되고, 그럼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이 전압을 이 전체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 값이 전체 저항이니까 그 값을 지금 분모에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체에 흐르는 전류, 이걸 여기에서는 I'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 전체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 가게 되죠. 그런데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르니까 즉 R2와 R의 반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죠. 즉 전체 전류 IT를 반비례 배분해 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둘이 더한 것분에 반비례니까 남의 값이 분자에 와야 됩니다. 더한 것분에 남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IT는 아까 우리 여기에서 구한 대로 요거니까 지금 IT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로 이론에 의해서 저항에 의한 전류 분배 또 전압 분배, 이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이제 그려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220V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220V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지락이 누전이 발생했으면 이제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저항 통해서 이렇게 폐회로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이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접지 저항에 해당되는 105ohm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의 접지 저항, 여기에 15ohm, 이렇게 그려서 이 상황이 사람 손이 닿기 전, 접촉이 있기 전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때 자, 이 부분에 외함의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의 전압이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니까 이것은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걸리게 됐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220V 곱하기
둘이 더한 것분의 110분의 내 거 비례 배분이니까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때의 전압이 얻어지죠. 그래서 약분하면 2니까 여기가 200V가 일단 1번의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답은 200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00V가 답이 되고요. 자, 이 기기의 외함에 인체가 이번엔 접촉했을 때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이 여기에 접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저항을 3000ohm으로 하라 그랬죠? 여기가 3000ohm으로 하라. 이럴 때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를 구해서 이 저항에 반비례 배분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전체 전류인 IT, 토탈 전류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얘랑 요거랑이 직렬로 돼 있으니까 15ohm 더하기 이제 요거는 병렬이니까요. 둘이 더한 것분의 3100분의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6.77oh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220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220 나누기 106.77 이걸 계산해 보면 2.06A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최종적으로 얘를 I라고 합시다. 그때 I는 결국 이 전체 전류가 이 100ohm과 3000ohm에 반비례하면서 배분되니까 이때의 I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류인 2.06을 반비례 배분해 줘야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일단 더한 값 3100분의 남의 저항, 반비례는 남의 저항 값이 분자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주면 답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0.06645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암페어 단위니까요. 하나, 둘, 세 개 내려가야죠. 이건 암페어가 되고요. 미리암페어로 하면 여기에 1000을 곱한 즉 66.45 미리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값 66.45 미리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0.06645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암페어 단위니까요. 하나, 둘, 세 개 내려가야죠. 이건 암페어가 되고요. 미리암페어로 하면 여기에 1000을 곱한 즉 66.45 미리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값 66.45 미리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이따가 우리 쉽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처음 상태 22,900대 380 이 전압비가 주어졌다는 것은 권수비를 알 수 있죠.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문 횟수를 N1, N2라고 한다면 처음에 가문 횟수를 N1, N2라고 한다면 즉 N2분의 N1 그리고 여기 전압 V2분의 V1 이런 관계가 바로 권수비가 됐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자, 요거와 요 식으로부터 V1은 그러면 V2가 곱해지면 되니까 V1은 AV2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즉 22,900이 처음에 다 들어왔다면 380이 나오지만 지금 370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 들어오는 V1의 전압이 22,900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탭을 조정해서 이쪽 권수를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이쪽 줄인 권수 이건 처음의 권수를 N1, N2라고 하고 여기를 줄여주게 되면 N1 프라임 줄인 것을 N1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는 권수가 바뀌지 않으니까 N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의 권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났죠. 그리고 새로운 권수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수는 여기 n2분의 n1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이때에도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에는 변압이 없겠죠. 전압은 변압이 없겠지. 권수비를 지금 바꿔준 거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역시 여기에는 V1이 걸릴 것이고, 이때 전압은 이제 바뀌겠죠. 얘는 전압은 바뀌겠죠. 권수비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V2 프라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때의 새로운 권수 B는 이제 요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V2 프라임 분의 V1, V2 프라임 분의 V1.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V2 프라임 새로운 바뀐 2차 측 전압을 원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됐죠? 그래서 V2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분의 V1 이 관계로부터 앞에 우리 V는 AV2였잖아요. 여기 V1 대신에 AV2를 지금 대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권수는 아까 여기 N2분의 N1 있죠? 처음에 권수는 N2분의 N1, 새로운 권수는 N2분의 N1 프라임, 새로운 권수는 N2분의 N1 프라임, 그리고 여기 V2는 그대로 적은 상태에서 약분할 거 똑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죠? 남는 것은 N1 프라임 분의 N1 V2 이렇게 해서 새로운 권수비가 나오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즉 새로운 2차 측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지금 원래의 이 N1 원래의 권수비는 여기 1차 측은 22,900으로 봐야죠. 그리고 바뀐 권수비는 지금 21,9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21,900을 대입하고 원래의 1차 측 권수비인 22,900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V2의 전압은 370이었으니까 즉 이 공식에 의해서 V2 프라임은 N1 프라임 분의 N1 V2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21,900을 대입하고 여기는 22,900을 대입하고 여기 370이었죠. 다시 한번 이쪽에 적어보면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즉 새로운 2차 측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지금 원래의 이 N1 원래의 권수비는 여기 1차 측은 22,900으로 봐야죠. 그리고 바뀐 권수비는 지금 21,9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21,900을 대입하고 원래의 1차 측 권수비인 22,900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V2의 전압은 370이었으니까 즉 이 공식에 의해서 V2 프라임은 N1 프라임 분의 N1 V2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21,900을 대입하고 여기는 22,900을 대입하고 여기 370이었죠. 다시 한번 이쪽에 적어보면 즉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차 측이 지금 원래가 22,900대 380이었던 것을 지금 여기를 바꿔준 거죠. 여기 탭을 이렇게 여기 연결했던 것을 이쪽 21,900으로 바꿔준 거죠. 근데 이 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권수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볼트로 되어 있지만 이건 1차 측을 이제 22,900번 감았던 것을 21,900번 감은 걸로 바꿔 갈아탔다 그 얘기죠. 여기는 안 바뀌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기 2차 측에 걸린 전압 여기가 370V가 걸렸다고 그랬죠. 이 전압은 앞에가 줄어들었으니까 앞에가 22,900에서 21,9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는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를 줄여주면 2차 측 전압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요것의 비율만큼 올라간다. 즉 반대로 올라가겠죠. 줄어들었는데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종의 반비례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값을 우리가 V2 프라임 이렇게 잡게 된다면 원래 전압 370보다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비율에 의해서 요거의 비율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얘는 21,900분의 22,900 이 값을 넣어야 이게 1보다 큰 값이니까 올라가겠죠. 이거 헷갈릴 필요 없이 22,900분의 21,900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은 값, 이것이 큰 값이 와야 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이렇게 식을 세워서
답이 아까 우리 386.89였죠. 이렇게 답을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조금은 복잡해요. 왜? 문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쓰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진 22,900대 380은 이건 그냥 권수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얘를 22,900으로 권수를 내렸다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 전압에다가 바로 여기서 줄였다는 건 올라가니까 이거에 사실상 반비례해서, 즉 이것이 분모에 21,900이 오고 22,900이 분자에 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을 얻어낼 수 있고, 뭐 이 과정을 적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86.89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